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개월 만에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총장은 2번이나 사건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뺏긴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3개월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때는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하며 일주일 가까이 버텼는데 이번엔 30분 만에 지휘를 수용했습니다. 지휘권이 발동된 사건 5개 가운데 4개가 자신의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이라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건들에서 검찰총장이 배제된 건지 먼저 강현석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가지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먼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촉발된 검사 비위 등 의혹. 다른 하나는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등이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들입니다. 청와대 수석 정도를 잡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도 규명 대상입니다. 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 등 관련 사건들에도 수사 지휘권이 행사됐습니다. 김건희 씨 회사가 각종 전시회를 열면서 수사 대상 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등에도 관여됐다는 혐의입니다. 법무부는 감찰 진행 결과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검사 윤리 강령 등에 따라 회피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수용한다면서 라임 관련해서는 펀드 사기 세력과 이를 비유하는 세력 모두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그동안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그런데 이 결정이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조작과 왜곡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었고 감사원이 장장 1년이 넘게 감사를 해왔는데 마침내 오늘 결과가 발표됩니다. 감사원장이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 심지어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 산자부, 한국수력원자원, 나아가 청와대까지도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어제 6일차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회의 시간만 44시간이 걸렸고 감사 착수 시점부터 따지면 385일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감사 결과 최종 보고서는 오늘 처분 대상 기관과 감사 의뢰자인 국회에 결과를 통보한 뒤 오늘 오후 2시에 전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현재 여권에선 경제성 평가가 일부 부실했지만 조기 폐쇄 결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럴 경우 감사원이 정권 외압을 받았다는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겁니다. 반면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가 강압적이었다는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폐쇄 결정 과정이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등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해선 감사원이 징계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산업부와 한수원 등도 오늘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17살 고등학생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을 맞은 것 말고는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백신을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신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17살 A군은 지난 14일 정오쯤
인천의 한 병원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A군은 이틀 뒤 돌연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가 깨우러 들어가 보니 이미 의식을 잃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A군은 접종 전후 알레르기성 비염 외에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이상 증세는 없었습니다. A군이 맞은 백신은 국가조달 물량 백신이었습니다. 백신 유통업체는 신성약품이었지만 상온에 노출돼 회수 대상이 됐던 백신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또 침전물이 생겨 무리를 빚었던 백신도 아닌 정상 제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으로 사망한 사례는 지난 2009년 65살 여성 한 건이 있었고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국소 반응이나 알레르기 같은 경증이었습니다. 독감 무료 접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까지 955만 명이 독감 백신을 접종했고 이 중 무료 대상자는 51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어린이 백신 부족 문제에 대해 일부 병원들이 보유한 물량이 일찍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만여 곳에 어린이와 임신부가 우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는 건 111만인데 올겨울이 더 걱정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48 마이크로그램, 나쁨 수준입니다. 경기와 세종도 각각 51, 4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6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나쁨을 나타내는데 서울에서 초미세먼지가 일평균 나쁨으로 올라가는 건 지난 7월 이후 110일 만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과 세종, 충북과 충남은 미세먼지 나쁨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전과 광주, 전북도 오전까지 나쁨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정체와 더불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농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어제 중국 베이징과 텐진 지역에선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중도 수준의 대기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올 겨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최근 다시 늘고 있고 11월부터 서풍이 많이 불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무함마드에 대한 만평을 보여줬다가 살해된 프랑스 교사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보다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선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화를 주제로 토론 수업을 했다가 희생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슬람 단체를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럴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10여 명의 집을 급습했다고 밝히며 프랑스의 적들이 단 1분도 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오 발언이 넘쳐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재한 전날의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SNS를 규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선 10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무엘 파티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내가 사무엘이다, 나는 교사다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이달 초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역사 수업을 진행한 교사 사무엘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를 풍자한 만평이 실린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변을 당했습니다. Et c'est l'enseignant, il a choisi de montrer ça. Puis voilà, c'est dans le cas de la liberté. Ça fait partie de la liberté d'expression. On peut contester, on peut dire qu'on n'est pas d'accord avec ce qu'il a fait. Mais voilà, pour moi, c'est pas un crime. 프랑스 당국은 범행 현장 부근에서 경찰총에 맞아 숨진 용의자의 가족과 친구 등 1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 극단주의에 심취해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험인물 231명을 추방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